반갑습니다 여러분. 모빌팡 임반장입니다. Honestly, I don't know who the fuck to trust. Is she my friend or my foe? I'm a exit throw. Yeah, she give me that claim I was wrong. I remember back when I was younger, I was happy. Nowadays feel like no one understand me. I'm good at artists, silly I'm bad. 반갑습니다 여러분. 모빌팡 임반장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일반인 분들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동차 이야기를 주로 하는 채널입니다. 네, 오늘은 포르쉐 파나메라 파나메라의 종류가 많은데 이 차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차는 디젤 차량이고요. 3000cc. E46 아니에요? 네, 아니에요. AWD 아니고. 네네. 3.0 디젤이네요. 네네. 등급은요? 등급이 3.0 등급이 하나일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. 아, 그래요? 디젤인데. 몇 년식입니까? 14년식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입니다. 몇 킬로 타셨죠? 제가 이제 93,000 탔네요. 몇 킬로대부터 타신 거예요? 제가 6만에 갖고 왔으니까 3만 좀 더 탄 것 같아요. 3만 정도 더? 네. 아, 진짜 예쁘다. 제가 요즘 스팅어를 타고 있는데 사실 스팅어를 산 이유가 얘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, 그래서 저는 요 차주님께 궁금한 게 많아요. 사실 많은 아빠들의 드림카거든요, 포르쉐는. 그리고 파나메라는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스포츠 세단이죠. 4인승이긴 해요. 5인승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 4명이서 장거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 포르쉐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데 GT카로 만든 거예요. 그랜드 투어러라고 해서 이제 쾌적하고 빠르게 여행을 잘 갔다 올 수 있는 차를 만들자. 투도어 2인승 스포츠 쿠페는 아무래도 뒤에 사람이 못 타니까 911 같은 경우에는 4인승이긴 하지만 뒤에 사람이 타는 건 거의 불가능이죠. 가방 놓는 공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요 포르쉐에서 여행용 GT카를 만들었는데 그 처음 나온 게 파나메라고, 파나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말이 많았죠. 이건 포르쉐의 어떠한 정통을 깬 거다. 이게 무슨 외계인, 그러니까 좀 걔네 외계인 기술력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별종이라고, 이건 별종이다, 이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, 뭐 이런 포르쉐 매니아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, 실질적으로 포르쉐를 평가하는 일반 사람들, 사실 포르쉐를 탄다고 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죠. 길에 보이는 포르쉐 또는 잡지나 유튜브로 보는 포르쉐를 여러분들 다 평가하시잖아요. 저도 평가하고. 그런 보통 사람들의 평가에서도 좋은 평을 못 들었어요. 이건 포르쉐가 아니다, 이런 평가를 들었던 차입니다. 그렇게 안 좋은 평가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포르쉐가 경제적으로 불경기가 오고 그리고 차량 판매가 적어지면서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. 그때 포르쉐를 살려준 모델이 대표적으로 이 파나메라, 그리고 또 말도 안 된다고 평가를 받았던 포르쉐 최초의 SUV 카이엔이었죠. 카이엔도 그렇고 파나메라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가장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. 왜냐? 포르쉐에서 판매량이 많거든요. 911을 그냥 세컨카로 사시는 분들보다 파나메라를 주력카로, 패밀리카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. 경제적으로 두 세대를 사는 사람보다 한 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포르쉐 파나메라는 좀 그런 우려 속에서 나온 차지만 그 우려를 벗어던지고 역시 포르쉐라는 브랜드, 파워, 기술력,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들어서 정말 이제는 인기 차종이 되었죠. 경쟁하는 차들로는 CLS, 그다음에 아우디 A7 뭐 이런 차들이 있겠지만 사실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. 그냥 뭐 비슷한 차급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다른,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급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어떠세요? 이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셨을 때? 저도 처음에 이제 아이가 있어서 이제 포도를 알아보다가 네. 독일 3사는 요즘에 너무 많이 길거리 너무 많아서요. 그 독일 3사에는 지쳤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제 파나메라를 왔거든요. 거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. 패밀리카 중에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고자 파나메라를 구입했습니다.
솔직히 이 포르쉐를 사면서 어떤 달리기 성능이라든지 스포츠성 이걸 보셨나요? 그런 거는 많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. 그 전 차보다는. 근데 많이- 그걸 기대하고 사신 거는 아니죠. 그렇죠. 예. 예, 저는- 그냥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, 그쵸. 예. 디자인, 네임밸류 이런 거 보신 거죠, 솔직히. 맞습니다. 아예 스포츠성을 탈 일이 별로 없죠. 아이랑 같이 이동하다 보면은 네. 그런 거보다는 패밀리카 중에 이제 네임밸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구매를 한 게 제일 크죠. 근데 가끔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달려보거나 쏘았을 때 느낌은 어때요? 디젤 3000cc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출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마음에 들 정도예요? 예, 근데 아예 막 고성능 차량을 제가 많이 타보진 않아서 뭐 네.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전에 제가 디젤 2000cc보다는 확실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. 배기량이 달라서 그런 게 그 전에 크겠지만 탔던 차량이 520D 520D BMW? 네네. 그거보다는 당연히 출력 높으니까. 네, 그래서 뭐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. 타면서 불편했던 게 있나요? 포르쉐 파나메라. 단점은 네. 뭐 제가 이 차를 이제 팔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네. 제일 큰 건데 트렁크가 생각보다 많이 크진 않아요. 음. 이제 뭐 아이와 이제 같이 무슨 캠핑이나 이런 생활을 하기에 네. 트렁크가 좀 어느 정도는 클 줄 알았지만 네. 그거는 제 뭐 우산이었을 수 있는데 차고일 수 있는데 트렁크는 좀 작습니다.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. 트렁크가 작으셨어요? 네. 그거 외에는 그렇게 뭐 크게 우선은 제가 차를 많이 타질 않아서. 그래도 3만 킬로 타셨잖아요. 네네. 이게 중고로 구매를 하셨고요. 네네. 6만 대 사갖고 지금 3만 타셔 9만이 되셨는데 네네. 혹시 뭐 큰 돈 들어간 거 있었어요? 큰 돈이요? 네, 그러니까 정비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이어랑 뭐 엔진오일 빼고 딱히 경고등이 들어온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수리한 적도 없으세요? 드럼 교체 가져와서 제가 그건 이제 패드를 교체하면서 그냥 6만 원 됐으니까 드럼을 교체해야겠다 해서 드럼을 교체를 싹 했고요. 네. 그거 외에는 딱히 제가 한 게 없는데요. 고장이 난 적이 없다. 네, 그런 경고등은 없었어요. 보통 이 포르쉐 중고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못 사는 이유가 고장나서 큰 돈 나갈까봐. 그게 가장 크거든요. 뭐 다른 수입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얘는 뭐 엔진 하나, 뭐 실린더, 뭐 금가구, 뭐 미션, PDK 이런 거 되게 불안해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? 네. 신기하네. 저는 브랜드마다 장고장이 많은 차량들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냥 복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 말하면 중고차는 그 정도는 감안하고 사야 되지 않나? 제 개인적인 근데 고장이 안 나서 큰 돈이 안 들어가셨잖아요. 네네. 그걸 알고 사신 것도 아니고. 아, 네, 그렇죠. 맞죠? 이거 차도 안 보고 사셨다는 얘기인데. 네, 제가 차를 잘 볼 줄 몰라서 우선은 네. 시동만 걸어서 시동 걸리면 저는 삽니다. 뭐 딱히 사고도 볼 줄 모르고 네. 가서 차를 보고 돈을 내고 가져와서 차를 물어봤어요. 차 아는 사람들한테 이미 이게- 사고. 네, 무사고인 걸로 돼 있긴 한데 혹시나 사고가 있을까봐 네, 이미 그러니까 사놓고 네, 가져와서 물어봤습니다. 그런 것도 네, 좀 호구 같기도 한데 불안하지 않으셨어요? 아니요, 그냥 제 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구매를 해서 어. 중고차만 샀지만 네. 특별하게 크게 뒤인 적도 없어요. 저는 중고차 지금까지 사서. 거래를 많이 하셨거든요. 네네네. 저는 중고차만 이용하는데 네. 한 번도 크게 당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착하게 사시나? 아니요, 믿고 삽니다. 그래서 그냥 차 잘 볼 줄 몰라요, 솔직히 말하면.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차가 너무 갖고 싶어서 많이 알아봤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싸고 지금 중고 시세가 조금 그래도 탈만한 거를 사려고 하면은 5천에서 뭐 8천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네,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또 키로수가 또 적은 걸 또 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, 사실 불안해서. 그렇죠. 그래도 6만 킬로부터 9만 킬로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다. 근데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? 근데 그거는 뭐 복인가요?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중고차를 사는데 그 정도에는 항상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뭐 어차피 싸게 샀으니까. 그렇죠. 그런 거 무서우면 새 거 사라. 그렇죠. 그런 느낌입니까? 네. 좀 일리가 있어요. 사실 없진 않아요. 그래서 뭐 그런 고장난 사람들은 딜러 탓도 하고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. 그거는 뭐 딜러도 솔직히 알고 파는 사람 몇몇 사람들 있겠지만 또 이제 뭐 타다가 일주일 되다가 사고 이제 고장이 나는 거는 딜러 알 잘못이 수가 없죠. 그렇죠. 그래서 예. 저는 뭐 이건 무조건 딜러 탓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는 자기 업보라고 생각하고 중고차를 사야 된다 생각합니다. 아니면 새 차 사시는 게 제일 좋죠. 그런 게 불안하시면. 그렇죠. 이게 근데 새 차에 비해서는 사실 가성비인데 그렇죠.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갖고 그 프리미엄을 누리는 거잖아요.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그래도 저는 이 포르쉐 파나메라 차주님이 중고를 사셨고 그리고 또 이제 타면서 어떠한 수리라든지 어떤 고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뭐 좀 이야기 소재가 돼서 그게 궁금했거든요.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무난하게 타셨다. 근데 제 주변에
10만 킬로가 안 된 수입차들을 중고로 사셔갖고 10만 킬로 넘을 때까지 타시면서 큰 문제들이 보통 잘 안 생기더라고요. 예전에는 많이 생겼어요. 예전 연식들, 예전에 뭐 2002년도, 3년도, 4년도 이런 차들은 많이 생겼는데 제가 그 기준이 2010년도 이후에 나온 차들은 좀 고장이 덜 하는 것 같은 느낌? 물론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제가 경험하지 못한 뭐 다른 경험들도 있겠죠. 그렇지만 제가 직업인 만큼 수많은 경험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 정도 선택, 예를 들어서 당시 사셨을 때는 한 4년 정도 된 차였나요? 4년, 3년 네, 정도? 그런 것 같아요. 3년 정도 된 3, 4년 된 네네. 중고차, 수입 중고차를 반값에 사는데 키로수는 5, 6만 무조건 사야죠. 네, 저는 그래요. 당연히 고장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물론 지금부터 이제 9만이니까 10만 다 됐으니까 지금부터 또 15만까지 어떤 기간 동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실 그렇잖아요. 왜냐면 얘는 연식이 14년식이잖아요. 말씀드렸잖아요. 연식이 좀 좋은 차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전인과 다른 기술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실제로 BMW도요. 5 시리즈를 기본으로 그 전에 타셨던 5 시리즈. 아, 네네. 그것도 구형 모델은 그 독수리는 구형 모델이 있어요. 이바디. 걔는 고장이 너무 많이 났었어요. 네네. 잘 났었어요. 진짜로 2006년식, 7년식, 8년식 고장 너무 잘 났는데 2010년식 F바디부터는 고장이 잘 안 나요. 아, 명차죠. 그 네, 차도. 고장 잘 안 나요. 지금 사실 520D 뭐 한 15만 킬로 2010년식 이런 거 저는 가격도 되게 괜찮고 지금 뭐 맞습니다. 1000만 원대로 사니까 가격도 괜찮고 되게 탈만한 차라고 보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얘도 지금 이 다음 이거 판매하실 거잖아요. 네네. 예, 판매를 하실 건데 다음 소비자가 이때 사갖고 또 15만까지는 또 즐기면서 타셔도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. 물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. 차라는 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엄청나게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 오일 안 교환하는 건 기본이고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세요. 아, 네. 예, 그런 차들은 고장이 잘 나는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 태우고 타시는 분들은 운전을 험하게 안 하시니까 고장이 그렇게 크게 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예비 포르쉐 파나메라 오너분들께 한 말씀. 그냥 뭐 아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아이가 하나이신 분들, 짐이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뭐 독일 3사보다는 차라리 조금을 더 보태서 뭐 저는 이걸 선택하는 게 후회를 하지도 않았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추천해주고 싶어요. 요즘에 워낙에 중고차가 이제 수입차가 많아져가지고 길거리 너무 많아서 그런 걸 좀 희소성을 원하신다면 저라면은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장고장 없었죠? 예, 없었어요. 정말 장고장도 없었습니다. 좋은 차. 지금도 없고요. 제가 이제 네. 큰 차를 바꾸면서 파는 거지 제가 뭐 여유 되면은 뭐 그냥 갖고 있고 싶죠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옵션은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타보니까 어떤 옵션이 그러니까 이게 포르쉐가 옵션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. 많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어떤 옵션이 이왕이면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를 추천을 해주세요. 지금처럼 베이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구성 자체가. 제일 선호하는 게 화이트의 베이지더라고요. 그냥 네. 보통 포르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근데 네. 이제 좀 이제 관리가 힘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관리가 힘들진 않고요. 이제 뭐 기름 묻히시는 분들 이런 일하시는 업종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. 그거 외에는 뭐 통풍 시트 같은 거야 당연히 뭐 요즘에는 거의 필수 옵션이 됐고 얘도 있어요. 아 네네. 있구나. 예. 그리고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 뭐 그 정도 제가 차를 막 옵션을 많이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요. 조금만 있어도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. 파나메라 구매하실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요. 이 차량 운 좋은 차, 고장 안 난 차도 매물로 예스카 채널에서 예스카 네이버 카페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